연금자산관리 TDF로 자율은행하라. 조만간 임금 피크를 맞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임금 피크 시점에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할 예정인데요. 그때 TDF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5년 뒤면 정년퇴직을 하니까 2025년을 목표로 하는 TDF에 퇴직연금을 전부 불입하면 될까요? 아니면 일부는 더 공격적인 TDF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최근에 이제 적립금하고 가입자 수가 막 TDF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TDF 활용하는 방법도 사람들마다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TDF 하나에 담고 있는 올인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다 담자. 다 담자. TDF 하나에 내 퇴직연금 다 담아보자. 그렇죠. 이런 이야기 같은데 올인원. 네. 이해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능하냐? 네네. TDF라는 것들을 하자면 주식 비중이 높을 때는 한 80% 가까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네. 퇴직연금에는 또 이제 위험자산 투자 한도라는 게 있어서 맞습니다. 네.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TDF에서만 가능한 전략이 올인원 전략이다라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하에 저희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서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70%로. 70%. 네. 근데 아까 TDF 보다 보면 80%짜리도 있던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식 비중이 뭐 네. 한 80% 넘어가는 거나 80% 가까이 가는 것도 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서 예외를 주는 거죠. TDF 중에서 적격 TDF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적격 TDF라는 걸 제한을 둔 거죠, 규정을. 적격 TDF는 뭐냐면, TDF 시리즈가 최대 위험자산 비중은 80, 그 다음에, 최소 위험자산 비중, 은퇴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타겟 데이트에서는 40% 이하. 그러면은 우리가 이 TDF 시리즈에서는 TDF를 적격 TDF로 보겠다. 적격 TDF는 100% 투자 가능하다. 그 TDF에는 위험자산이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부 다 투자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펀드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네. 그 TDF 하나에 자기 자금을 다 담아놓고 네. 오롯이 이제 그럼 좋은 TDF 고르는 데만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올인원 전략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에 다 하긴 좀 밋밋한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 들면은 조금 자금을 떼서 투자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쓸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좀 있나요?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핵심 위성 전략. 핵심? 예, 코어 세틀라이트라고도 하고요. 네. 핵심 위성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핵심 위성 전략이라고 일반적으로 펀드에서도 사용하는 전략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들어보겠는데 핵심이 그러니까 위성이란 말이 나오니까 지구가 있고 지구의 위성이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구는 크고 달은 작고 큰데 뭔가 많이 투자하고 좀 작게 좀 떼서 좀 투자하자. 그렇죠. 퇴직연금 자산관리에서도 동일하게 이 핵심 전략을 TDF로 가져가자. 왜? 퇴직연금 자금의 한 80% 정도는 TDF에 담고. 왜 그러냐면 이 TDF라는 게 결국에는 글로벌 우량 자산들의 분산 투자까지 해주고 시장에 따라서 리밸런싱도 스스로 해주는 그런 좀 안정적으로 장기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코어로 놓자. 핵심으로 놓자. 그리고 특정 테마, 좀 수익률에 내가 엣지를 넣고 싶으면 주식형 펀드들이나 섹터형 펀드들을 위성 전략으로 세틀라이트로 뭐 10%씩 20%씩 담아보자. 그래서 수익률의 엣지를 가져갈 수 있는 또는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핵심 전략을 두고 채권인 글로벌 우량자산, 우량 채권에 투자를 해주는 채권형 펀드들을 넣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핵심을 TDF로 가져가면서 좀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지구는 보면 위성이 달 하나밖에 없지만 목성감 좀 많잖아요. 그럼 세틀라이트를 좀 한 두세 개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면서 DB형 퇴직연금 있던 거를 DC형으로 다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주식 비중이 좀 낮은 TDF에 운영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매달 들어오는 돈은 맞습니다. 이거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상당히 그런 질문들이 실제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펀드를 운용하고 계시다가 TDF로 넘어오시는 경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네. 바벨, 엮기? 그렇습니다. 바벨이 저희가 어떻게 생겼죠? 양쪽에, 그렇죠. 추가 이렇게 네, 있고. 추가 양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극단적으로 양쪽에 있는 빈티지를 투자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목돈, 기존에 쌓여있던 적립금이라고 하죠. 적립금 같은 경우를 조금 낮은 빈티지 쪽, 주식 비중이 적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그런 빈티지에 적립금, 목돈을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큰 덩어리 자금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그렇죠. 한다. 네네. 이 개념이겠네요. 뭐 2025 같은 펀드에 조금 더 목돈을 투입을 하고 매월이 됐든 분기가 됐든 들어오는 부담금 자체는 조금 높은 빈티지. 조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적립식 펀드 할 때 뭐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해서 적립식 펀드들은 계속해서 좀 주식형 펀드들에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좀 더 많이 사서 그렇죠. 네네. 매입량을 늘리고 주가가 예. 올라갈 때는 좀 줄여가지고 평균 매입 단가를 그렇죠. 평준화하는 네. 효과를 하는 게 이제 적립식 효과인데 네. 엮기의 양쪽 바벨을 이렇게 마치 예. 맞춰서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운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투자하다 보면 매번 들어왔던 자금들 있잖아요. 예.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수지에 물 고이듯이 쌓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덩어리가 크면 그걸 빼서 이렇게 옮기는 작업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물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쪽에 조금 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쪽에 이제 낮은 빈티지의 자산이 부담금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TDF의 저희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 타겟 데이트,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 자산 비중이 저절로 줄어드는 비중이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격이 있기 때문에 펀드, 내가 담고 있는 펀드의 주식 비중을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네요. 줄어듭니다. 그거 네. 신경 별로 안 써도 크게 안 네. 쓰셔도 예. 이제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TDF 자산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게 또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